여성의 날인 오늘 도내 곳곳에서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스스로 행동해 세상을 바꾸자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동학의 뿌리를 둔 천도교 지도자로 홍천 동창 만세운동을 이끈 김덕원 의사가 다시 역사적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도내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을 위해 운영하는 분만 취약지 안전한 출산 사업단에 오늘 3,000번째 임산부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현직 조합장으로부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선거인 3명에게 각각 75만 5천 원씩 모두 285만 5천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1주년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지난해 뜨거웠던 미투 운동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 처벌과 차별 철폐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단체들은 아직도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스스로 행동해 세상을 바꾸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참가자들이 보라색 풍선을 들고 거리 행진에 나섰습니다. 보라색은 남녀 평등의 미완을 의미합니다. 강원도의 후문에서부터 명동 입구까지 스스로 세상을 바꾸자는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는 미투의 한 해였습니다. 차별과 폭력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고 사회적으로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은 우리 사회의 변화가 더디다고 말합니다. 가결된 미투 법안은 소수에 불과하고 미투 대응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총괄 계획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참가자들은 사회적 불평등에 맞서 싸우고 변화를 위한 행동을 함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보라색 장미를 나눠주며 시민들의 동참도 호소했습니다. 큰 힘을 얻었던 것은 여성들의 연대였습니다. 연대의 힘으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성 비례 평등을 일상으로. 정의당 강원도당도 성명을 통해 강원도의 성평등 지수와 성평등 의식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원도의회 46명 의원 중 여성 의원은 9명에 불과하다며 민주주의의 완성은 성평등이라고 외쳤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100년 전 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이 바로 홍천군 내촌면에 있는 동창마을입니다. 동학의 뿌리를 둔 천도교 지도자로 동창 만세운동을 이끈 김덕원 의사가 다시 역사적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9년 4월 3일 홍천 물걸리 동창마을에는 뜨거운 항일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물걸리는 동해안으로 넘어가는 관문으로 강원도 내륙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때문에 홍천 내촌면, 화촌면, 서성면과 인제의 기린면, 내면 지역 주민들이 모이는 만세운동의 중심이 됐습니다. 홍천과 인제군 주민 3천여 명이 모여 만세를 외친 동창마을입니다. 4.3 만세운동에 참여한 주민들 가운데 8명은 일제의 총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홍천의 항일투쟁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일제가 남긴 문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천 헌병 분견소를 습격, 쳐 부수려 한 것과 같이 그 세력은 실로 얕볼 수 없었다. 동창 만세운동을 주도한 건 천도교 지도자인 김덕원 의사였습니다. 김 의사는 1000섬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었던 분홍이었지만 독립운동에 온몸을 바쳤습니다. 4월 3일에 시작됐죠. 그러니까 그 작은 곳에 어떻게 3,000명이 모였냐. 그만큼 그 동학 조직을 이용해서 사람을 결집시킨 거죠. 만세운동 이후 일본 경찰들은 김덕원 의사를 체포하기 위해 수색과 검문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김 의사는 지역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경찰들의 눈을 피해 3년가량 다락방에 숨어 살며 투쟁을 이어가다 끝내 체포됐습니다. 백세를 바라보는 김 의사의 후손인 김창묵 옹은 동창 마을에 남아 남은 삶을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이제 머리도 만져주고
그리고 이 양반이 소경을 보이진 않는데도 이렇게 만져보고서 뭐 잘생겼다 이러고 이제 칭찬을 해주고. 최근에는 김덕원 의사가 숨어 지내던 근처 강가 바위에서 대한민국 만세라는 암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 그 기쁨을 표현할 길이 없어 몰래 바위에 새긴 것으로 주민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세 시위를 주동했던 분이 저 김덕원 의사고 또 그분 내가 요 가까운 요김에서 이제 숨어서 살았던 데가 여기고. 도내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동창 만세운동.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그날의 외침과 희생은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큰 울림과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반면 버려지는 동물도 늘고 있는데 반려견을 산채로 자루에 담아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성의 한 도로 옆 비탈면에 하얀 자루가 버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가자 안에서 무언가 꿈틀댑니다. 구조대가 묶여있는 자루를 풀어보니 안에는 탈진 직전에 강아지 한 마리가 떨고 있었습니다. 하얀 자루에 개인지 고양이인지 뭐 정체불명이 이제 꿈틀꿈틀거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굴러서 계속 내려오길래 119에다 신고를 한 거죠. 가드레일 밖에서 버려가지고 여기 밑에 있었는데 이제 발버둥 치다 보니까 점점 굴러 내려왔던 것 같아요. 발견 당시 목줄을 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누군가 키우던 반려견을 일부러 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조 당시 현장에 경찰이 함께 출동했지만 관련 고소고발이 접수되지 않아 누가 버렸는지는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동물 유기 행위는 명백한 동물 학대로 사법 처리 대상입니다. 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유기 시에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개는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국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유기동물 수는 2014년 8만 1천여 마리에서 불과 3년 만에 10만 2천여 마리까지 늘었습니다. 안락사 대신 재입양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새 주인을 찾는 경우는 30%에 불과하고 50%는 안락사되거나 자연사하고 있습니다. 한 해 버려진 동물 10만 마리,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의 위력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정용 소화기로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가 초동 진압을 하는 주민들 덕분에 큰 피해를 막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상가 외벽에 불이 나자 주민들이 소화기를 끌고 현장으로 뛰어듭니다. 곧바로 집집마다 소화기를 든 주민들이 모여들어 진화 작업이 시작됩니다. 물이 든 양동이까지 보태 진화에 나선 지 3분이 지나자 큰 불이 꺼지고 소방대가 도착합니다. 피해는 건물 외벽 일부만 타는데 그쳤습니다. 한 10명 정도가 합심을 해서 그렇게 초동으로 진화를 했는데 어떤 분은 소화기를 가져오시고 어떤 분들은 또 물을 떠나르고. 기름보일러 옆 타버린 기름통 주위로 연통과 난로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달 보일러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날 당시 마을 주민 2명은 각기 집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불을 껐습니다. 내 집에 그때 소화기만 없으면 못 껐어요, 솔직히. 결국 그 벼락 사이니까 옆에도 기름 보일러, 거기도 기름통이 있고 뭐. 하마터면 인근 주택 2채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 주민들은 침착하게 소방대가 오기 전 불을 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듯 주민들의 발빠른 대응으로 대형 화재를 예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불로 번질 뻔한 산속의 불씨도 주민들이 힘을 모아 조기에 진화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주민들이 직접 화재를 잡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4, 5분 정도면은 그 화재가 급격하게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주민분들이 미리 목격을 하고 초동 제치를 해주면은 소방당국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소화기 사용법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단행한 7개 부처 장관에 강원도 동해 출신 김현철 통일연구원장이 통일부 장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학계와 정책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손꼽히는 남북관계 전문가로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발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동해에서 태어나 북평고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지냈습니다. 도내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을 위해 운영하는 분만 취약지 안전한 출산 사업단에 오늘 3,000번째 임산부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사업단은 오늘 3,000번째 임산부 등록을 기념해 당사자인 인제 출신 임산부와 최상기 인제 군수를 초대해 안전한 출산을 기원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은 2015년 화천, 홍천, 양구 임산부를 대상으로 시작해 2017년 인제와 철원으로 확대해 임산부 등록과 고위험 임산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현직 조합장으로부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선거인에게 238만 5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현직 조합장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전직 조합장인 선거인 3명에게 15만 9천 원어치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고발됐으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 3명에게 각각 79만 5천 원씩 모두 238만 5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선관위가 제2회 조합장 선거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도내에서 처음입니다. 회식 이후 직장 상사 아파트에서 강제 추행을 당한 후 베란다 창문으로 추락해 숨진 20대 여성의 유족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유족은 지난달 1심 판결에서 직장 상사인 가해자 A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며 딸의 목숨값이 고작 징역 6년이면 되느냐고 원통함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유족은 검찰이 강간치사가 아닌 준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기소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청원은 하루 만에 4천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으며 A씨의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20일에 열립니다. 춘천 시민사회 네트워크 등은 오늘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도와 춘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춘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춘천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강원도와 춘천시가 동면 지내리 일대 7만 평에 지방비 농업 예산 600억 원을 투자한다며 이렇게 집약적인 대규모 농업개발 사업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도민 시민 공청회를 열자는 요구를 묵살했다며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원FC가 올해 홈경기가 춘천에서 열릴 때마다 18개 시군을 잇는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합니다. 이 셔틀버스는 각 시 군청 체육과와 강원FC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 최소 인원 30명만 모이면 경기장으로 출발합니다. 이와 함께 춘천에서는 무료 순환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춘천 명동 시외버스터미널, 남춘천역, 춘천역에서 올해는 한림성심대, 한림대, 명동 공지천 사거리 노선과 만천초등학교, 더샵아파트, 강원대, 진흥아파트, 춘천교대, 스모숲 사거리, 남춘천역을 연결하는 버스를 추가 운행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중학교 대한수학교과서 수학의 발견을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보급하는 대한수학교과서는 수학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과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예방하기 위해 도교육청도 2년간 연구개발에 참여했으며 그동안 전국 33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대한교과서 활용을 원하는 40개 학교 7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대한교과서를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